자, 이렇게 통가죽 벨트 샘플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복원 일이 좀 바쁘다고 해가지고 벨트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폰 케이스나 각종 케이스 있죠. 그걸 주문 제작만 받았었는데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타입인지 주문을 한 것을 보여드려도 거기에서만 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요. 이 통가죽 벨트는 당연히 오래 쓰죠. 당연히 오래 쓰는데 단면이 중요합니다. 단면. 단면 처리를 엣지코트가 아닌 약품과 토커널로 마감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색상이야 뭐 이렇게 밝은 톤을 해도 되고 무늬를 찍어도 되고 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죽의 주름 있죠. 본래의 가죽의 주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염색을 해준 거고요. 이 제품은 이제 나무 우드 스타일로 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차면은 또 나름 어울릴 수 있겠죠. 무늬를 새길 수도 있고, 이 통가죽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밝은 색으로 만들었잖아요. 밝은 색으로 만들었는데 쓰시다가 이게 너무 밝아서 좀 뭐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다시 또 어두운 톤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말랐네요. 이건 이제 책 커버 만드는 거고요. 이건 이제 손님이 길이가 길어서 맡기신 제품인데요. 이렇게 벨트를 쓰다가 이제 낡아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버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스타일로 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버클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염색만 해놓은 상태고 아직 단면 처리를 안 했습니다. 단면 안 하고 뒷면도 나중에 이제 블랙으로 해주면은 좀 더 나을 거예요, 보기가. 이 단면을 처리를 해주는데 이 각진 부분 있죠, 끝부분. 이 부분을 베베로로 깎아줘야 돼요. 그래야 둥그스름하고 매끈하고 그래서 더 좋습니다. 베베로는 뭐 몇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요. 뭐 0.6, 0.8, 1mm, 1.2, 1.5 뭐 이런 종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쓰는 것이 저는 이제 1.2mm 정도를 쓰거든요. 베베로는 사용하는 거에서 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이 끝 부분 있죠. 이 각진 부분을 이제 매끈하게 깎아주는 거죠. 앞뒤로 해서요. 그러면 옆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이제 잡혀집니다. 자, 베베로를 잠깐 제가 해보겠습니다. 각을 맞춰서 일정한 힘으로 쭉 밀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깎게 나오죠. 베베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베베로 마감을 해 놓을게요. 자, 이제 베베로 작업을 마쳤고요. 이제 단면에 약품을 발라주는데요. 엣지코트,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흔하게 기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걸 바르면 벨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소모품이다 보다 보니까 이제 옆면을 어떻게 이제 튼튼하게 해줄 것이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베로를 일단 이 끝부분에 각진 부분을 이제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단면에 약품을 바를 때 어떤 식으로 바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문지를 좀 깔고요. 약품을 바를 때는 뭘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청소할 때 쓰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조그맣게 잘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엣지 코트로 해서 단면을 마감 처리를 해주는데요. 벨트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고 오래 갈 수 있게 약품을 이용해서 단면을 해주면은요, 뭐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이 뒷면도, 벨트의 뒷면도 염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를 바른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쪽 부분에, 왜냐면 여기 염색할 때 이쪽 부분도 염색을 살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양을 많이 했을 때 뒤쪽으로 넘치면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맞춰서 뭐 요런 정도만, 여기 지금 끝부분이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죠. 요런 정도만 해서 이제 살짝만 발라줄 수 있게요. 이제 뒤로 너무 이제 넘어가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양이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해서 쭉 발라줍니다. 자, 그러면 약품 바르는 것을 일단은 제가 좀 맞춰 볼게요. 이 옆면만 지금 약품으로 발라놓고 슬리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이걸 이제 약품으로 바르고 토커널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걸 좀 단면에 약품을 천천히 좀 발라 놓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단면에 약품을 바르고 지금 건조까지 다 해놨어요. 잠깐 자리 옮기는 동안에 좀 정지를 했었는데 때마침 주말인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단면을 이렇게 뒷면까지는 넘치지 않게 발라줬죠. 그러니까 끝까지 바르지는 않았어요. 이 뒷면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염색할 때 그때 이제 이 부분은 같이 염색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약품을 예를 들어서 침투성 약품을 발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건조를 좀 잘 해줘야 돼요. 건조를 잘 해주셔야 어떤 이상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죽 속안에 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안 마른 상태에서 그 위에 마감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통가죽 제품을 만들고 염색을 할 때는요. 어, 그러면 이제 단면을 처리를 해보는데 이게 이제 벨트가 1m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으로 보면 2m가 넘는데 뭐 이제 이런 슬리커를 가지고 토커너를 발라놓고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50견 뭐 어깨가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드릴을 써주면은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드릴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코노를 너무 양이 많지 않게 발라주는데요. 토코놀이 마르기 전에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윤기도 나고 광택이 나는 거죠. 광택이 나면서 매끈해지니까요. 이 드릴을 써서 이제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은 아셔야 될 것이 가루가 나옵니다. 가루. 어느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약품으로 해서 침투 약품으로 해서 단면을 처리를 해줄 때는 건조를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미니 드릴로 단면을 좀 매끈하게 다듬어 볼게요. 마르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요. 소음이 좀 납니다. 자,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단면이 점점 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드릴을 쓸 때는 이 각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놓고 해 주시는데 살짝 각도를 기울여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각진 부분, 베베로 미룬 부분까지 매끈하게 해주려면요. 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이 매끈하게 잡아지고 드릴이 회전이 빠르니까 이제 광도 나잖아요. 자, 이쪽은 지금 마감을 안 한 부분이고 이쪽은 지금 드릴로 단면 마감을 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드릴을 사용할 때 뭐 이제 팔도 안 아프고 굉장히 좋고 빠르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회전이 뭐 이제 속도가 겁나게 빠르다 보니까 멈춰 있거나 힘을 줘서 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멈춰 있으면 그 부분이 패일 정도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힘을 주지 않고 힘을 가해서 눌러주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웬만하면은 같은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살짝 기울여서 이쪽 뒷면도 살짝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구들 그리고 이 단면을 벨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풀렀다가 이제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움직여지는 것의 단면을 엣지코트로 바르면은 그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침투성 약품으로 바르고 토코놀로 마감을 해주면은요 떨어질 일도 없고 굉장히 오래 써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